오늘 날짜가 찍힌 병원 봉투 하나가 박성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이지혁의 가족을 갈라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더 무서운 건요. 그 봉투가 누가 쥐고 나왔는지보다 왜 하필 오늘이었는지였어요. 그날 밤 이지혁 집 문 앞에서 박성재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33살 박진석의 외아들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자입니다. 유복하게 자라서 웬만한 일엔 흔들릴 사람이 아닌데요. 박성재가 얼굴을 가리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하필 이수빈이 봐버렸습니다. 이수빈은 24살 이지혁의 여동생이고 패션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밝고 애교도 많지만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현실적인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계산이 아니라 불길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재 손에 구겨진 봉투가 있었고요. 그 봉투가 병원 봉투였고요. 봉투 위 날짜가 큼지막하게 오늘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혁 오빠가 숨긴 게 사랑이 아니라 생존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아주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성재 오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뱉었는데요. 수빈아 지혁이 그냥 멀쩡한 거 아니야.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 약한 모습은 절대 안 보이겠다고 버텨온 사이였고요. 그런 박성재가 이지혁 문제로 무너졌다는 건 이지혁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더니 이지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지혁은 33살, 일도 잘하고 잘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입니다. 비혼주의라서 연애나 결혼에 마음을 잘 안 주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날 이지혁 얼굴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딱 그 표정이었어요. 이지혁이 이수빈을 보자마자 낮게 말합니다. 수빈아, 들어와. 이수빈이 입을 열기 전에 이지혁이 더 낮게 덧붙였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 말이요.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순간 끝난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지금까지 늘 혼자 버텨온 사람이고요. 그 혼자가 이제 한계에 와 있다는 걸요. 박성재는 봉투를 더 구겨쥐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수빈아 이거 우리만 알고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기서 시청자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병원 봉투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 박성재가 먼저 알았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이지혁이 왜 가족에게도 숨겼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요. 그 비밀이 집안에서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다른 집에서도 다른 가족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1.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이상철이 무너지는 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61살입니다. 한 회사에서 33년을 일하고 정년퇴직했어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고요. 고지식한 면도 있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평생 품고 산 사람입니다. 이상철에게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이지혁, 둘째가 이지환, 막내가 이수빈이고요. 이상철의 아내는 김다정입니다. 김다정은 58살이고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지금은 주부로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철은요. 정년퇴직하고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가족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요. 그래서 집안까지 원서를 돌리면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이상철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상철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이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우리 지혁이가 아니라고. 옆에서 김다정이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이 흔들릴 때마다 더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상철이 무너지면 집의 기둥이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무슨 일이야? 이상철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래. 아니라고. 우리 지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이상철의 부정은요. 사실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하니까 인정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조옥래가 나옵니다. 조옥래는 88살 이상철의 어머니입니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의 친할머니고요. 조옥래는 나이가 많지만 눈빛이 단단합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큰일인지 작은 일인지 딱 알아채는 어른입니다. 조옥래가 이상철을 똑바로 보며 묻습니다. 상철아, 무슨 일이냐? 김다정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김장수가 들어옵니다. 김장수는 87살 김다정의 아버지입니다. 치매였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돈 조옥래와 절친한 친구가 된 사람이기도 해요. 김장수가 집 분위기를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옥래야 뭔 일 났나 보네. 이상철은 그 말에 더 격해졌습니다. 강한 척으로 버티는 사람은요. 강한 척이 무너지는 순간 더 소리를 내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무 일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확인 좀 하면 돼요. 이상철은 결국 병원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김다정이 붙잡았지만 이상철은 자기 자신한테도 말하듯이 말했어요. 내가 확인해야 돼. 내가 아버지잖아. 병원 복도에서 이상철은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악화될 수 있다.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요. 이상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이상철은 의사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우리 지혁이가 얼마나 버텨왔는데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가려 하자 이상철은 손을 들어 막아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때 이상철의 머릿속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해줘야 한다입니다. 이상철은 평생 내가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지키고요. 그 내가가 이상철을 세워줬는데요. 지금은 그 내가가 이상철을 더 괴롭게 합니다. 아들이 아픈 걸 몰랐다는 죄책감이 내가라는 말에 붙어버리니까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이상철은 벽을 짚고 멈춰섭니다. 김다정이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자. 이상철은 울컥해서 고개를 젓습니다. 같이? 다정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해야지. 이 대목이 첫 번째 큰 감정 폭발 지점입니다. 시니어 시청자들이 여기서 붙잡히는 이유가 분명해요. 아버지라는 말의 무게를 그 세대는 몸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수빈이 어른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지혁의 침묵. 한편 이수빈은 이지혁 집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거실 공기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말을 하면 깨질 것 같은 조용함이었어요. 박성재는 소파 끝에 앉아서 손을 비볐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지금 더 크게 박성재를 흔드는 건 이지혁과의 우정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무너지면 박성재가 숨 쉴 곳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이수빈이 이지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빠 진짜 어디 아파? 이지혁은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가족이 움직이고요. 가족이 움직이면 현실이 시작되거든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수빈아,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한 거야. 이수빈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수빈이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 성재 오빠가 울었잖아. 성재 오빠가 왜 울어? 오빠 일인데? 이지혁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입니다. 그 비혼주의는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과 연결돼 있었어요. 이상철이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너무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사랑이 시작되면 결국 책임으로 가는 걸 이지혁은 너무 잘 아는 남자입니다. 박성재가 끼어듭니다. 수빈아, 지금은 조금만. 이수빈이 바로 끊습니다. 조금만 미루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지혁이 박성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성재야, 너는 내 자리 지켜. 그리고 말하지 마. 박성재는요. 이 순간부터 침묵이 친구를 지키는 건지 친구를 죽이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집 앞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수빈은 결국 그날 밤 자기 방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오빠는 왜 늘 혼자 버티는데 왜 나까지 밀어내는데?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지은호 가족에게서 터집니다. 3. 2억 마련회화가 터진 곳 정순이의 식당. 정순이는 65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와 지강호의 엄마예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 사업이 망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딸 지은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30살입니다.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이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지혁을 짝사랑했고요. 용기 내 고백했지만 차였어요. 그 상처를 티 내지 않으려고 더 밝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은호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정순이 목소리가 평소랑 다릅니다. 지은호는 직감했을 거예요. 무슨 일 났다. 지은호가 식당으로 달려가는데요. 식당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지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24살입니다. 지은호의 남동생이고요.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며 불만투성이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누나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살았고요.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지강호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너 2억 마련해와. 오늘 안 가져오면 내 엄마 식당부터 날아간다. 지은호는 그 순간 숨이 멎습니다. 2억은요. 그냥 돈이 아니라 시간과 연결됩니다. 사람이 몰리면 결국 시간과 돈이 같은 얼굴이 되거든요. 정순이는 식당 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발 우리 애 좀.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소리칩니다. 지강호, 너 뭐 했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지강호는 눈을 피하며 변명합니다. 누나가 잘난 척만 하니까 나도 한 번은. 이 말이요. 지은호 마음을 찢습니다. 지은호는 늘 버텼고 늘 책임졌습니다. 근데 지강호에게 그 버팀은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두 번째 감정 폭발 지점입니다. 시니어 시청자들은 이 구조를 너무 잘 압니다. 딸이 집안을 떠받치고요.
엄마는 딸에게 기대고요. 아들은 철이 늦고요. 그러다가 한번 사고가 터지면 딸이 또 막으로 뛰어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이지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없습니다.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기억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죠.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안 받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박성재도 안 받습니다. 지은호가 잠깐 멈춥니다. 나 혼자구나. 이 감각이 지은호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옵니다. 고성희입니다. 4. 고성희의 전화 한 통, 그리고 관계의 비밀. 고성희는 56살입니다. 박진석과 재혼했고요. 박영라의 엄마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이 죽었고요. 돈 많은 박진석과 만나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의 약한 고리를 잘 봅니다. 지은호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을 겁니다. 지금 얘는 급하다. 고성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지은호 씨, 급한 일 생겼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묻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식당 쪽 알고 계셨어요? 고성희가 가볍게 웃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해결은 있어요. 대신 부탁 하나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재가 은호와 성희의 관계를 알고 충격받았다는 흐름이 있었죠. 이 관계는요. 단순히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지은호 가족의 과거와 고성희의 과거가 어딘가에서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정순이의 남편, 그러니까 지은호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 박진석 회사 혹은 고성희가 결혼했던 첫 남편 쪽 사람이 섞여 있었다면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게 됩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박성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집안을 우리 집이 망가뜨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격받고 가출까지 했던 거고요. 지은호는 아직 그걸 모릅니다. 지은호는 지금 당장 2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성희를 만나러 갑니다. 5. 고성희의 조건, 지은호의 선택. 고성희는 이미 변호사를 찾아간 상태입니다. 박진석이 준비한 판을 깨려면 고성희도 자기 판을 짜야 하거든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질수록 더 독해지는 사람입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 씨, 2억. 내가 구해줄 수 있어요. 대신 내 말을 들어줘야 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뭘 어떡해요? 고성희가 아주 현실적으로 답합니다. 박성재를 흔들어야 해요. 박진석을 흔들려면 박성재가 먼저 흔들려야 하거든요. 지은호는 얼어붙습니다. 지은호에게 박성재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에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입니다. 지은호의 마음은 아직 이지혁에게 가 있고요. 박성재를 흔들라는 말은 결국 이지혁 주변을 흔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냥 엄마를. 고성희가 딱 끊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죠? 그럼 선택해야죠. 세상은 늘 선택이에요. 여기가 세 번째 감정 폭발 지점입니다. 지은호의 책임감이 지은호의 양심을 밀어버리는 순간이거든요. 지은호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엄마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고성희는 여기서 더 얹습니다. 그리고요, 지은호 씨. 이지혁 얘기. 박성재가 알고 있는 거 내 귀에도 들어오게 해요. 지은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엄마를 살리기 위해 정보로 흘려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속으로 울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정순이가 주저앉아 울던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6. 박진석의 실마리, 그리고 박영라의 폭발. 박진석은 65살입니다.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처럼 보이지만요.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냄새를 잘 맡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변호사를 만난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수상하게 돌아간다는 것도 느끼죠. 이 여자가 그냥 무너질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박진석은 실마리를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박영라도 끌려다니듯 살아왔습니다. 박영라는 25살 대학원생 화가입니다. 우아한 분위기에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요. 그 차분함은 자기 마음을 꼭 눌러두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박영라는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고요. 고성희의 딸입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 애지중지가 박영란에게 숨막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영란은 가출했다가 끌려 들어온 뒤 박진석에게 쌓인 걸 터뜨립니다. 아저씨는요, 제가 그냥 엄마가 키운 딸인 줄만 아시죠? 박진석이 눈을 좁히면요, 박영란은 더 낮게, 더 단단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보호가요, 숨이 막혀요. 엄마는 사랑이라는데 왜 사랑에는 늘 조건이 붙어요? 박진석은 처음엔 거칠게 막으려 하겠죠. 근데 박영란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차분한 사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 찢어놓기도 하고요. 여기가 네 번째 감정 폭발 지점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의붓아버지에게 쌓인 걸 터뜨리는 순간은요. 시니어 시청자들이 특히 오래 붙잡히는 구간입니다. 가족 안에 눌러둔 진실이 터지는 순간이니까요. 7. 이지환의 빈자리에 박영라가 들어오는 순간. 박영라 옆에는 이지환이 있습니다. 이지환은 30살 이지혁의 남동생이고요.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체육학과를 졸업했고 멋진 피지컬을 가졌지만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지환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를 알아봅니다. 자기 상처가 있으니까요. 박영라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여기서 숨이 안 쉬어져요. 이지환은 위로를 길게 못합니다. 대신 짧게 말합니다. 그럼 숨 쉬는 대로 가요. 제가 데려갈게요. 박영란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조건 없는 말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고성이의 사랑은 늘 조건이 있고요. 박진석의 보호는 늘 거리감이 있었고요. 박영라가 묻습니다. 왜요? 왜 나를? 이지환이 한참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합니다. 나도 버림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은요. 롱폼 영상에서 중간 이탈을 막는 정서 구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싸움만 보면 지치는데요. 이런 조용한 구원서사가 한번 들어가면 마음이 다시 붙습니다. 8.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다시 다가가려 할 때 이지혁이 더 차가워지는 이유.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짝사랑했고 거절당했지만요.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은호 마음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정순이를 살려야 하고요. 지강호를 막아야 하고요. 2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있고요. 그 2억을 고성이에게 받으면 지은호 인생이 고성이 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이지혁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선배가 도와줄 수 있잖아. 가 아니라요. 선배한테만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 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선배 저 진짜 이번엔 혼자 못해요. 이지혁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근데 더 단단한 척합니다. 은호야, 못해도 해야 해. 네가 나한테 기대면 너도 망가져.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선배가 망가질까 봐요? 그래서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지은호가 다 알아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침묵합니다. 지은호는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돌아섭니다. 여기가 5번째 감정 폭발 지점이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먼저 부딪히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시청자는 느낍니다. 이지혁이 나쁜 게 아니라 이지혁이 무섭고 아프다는 걸요. 9. 박성재의 폭발, 그리고 박진석과의 정면 충돌. 박성재는 그 모든 걸 가운데서 봅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지만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보는 눈빛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박성재를 늘 고립시켰는데요. 이제는 고립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밑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 아들이라는 그림자도 늘 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지혁 앞에서는 그 그림자를 잠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대표 아들이 아니라 친구로 대했거든요. 근데 이지혁이 흔들리면요. 박성재는 숨 쉴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점점 폭발 직전으로 갑니다. 박진석은 그런 박성재를 더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내 방식대로 지킨다는 사람이니까요. 그 방식은 때로 잔인합니다. 특히 가족이 기업의 리스크가 될 때요. 박성재가 결국 박진석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까지 계산으로만 보지 마세요. 박진석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계산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어딨어. 그 대화가 터지면요. 박성재는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나, 이용하나? 이 구간이 6번째 감정 폭발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롱폼에서 후반 15분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10. 이수빈에게